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신문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자택에서 차량을 탄 채 법원으로 이동해 영장 법정 앞 지상 출입구로 걸어 들어갈 예정입니다.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쟁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도주 가능성입니다.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은데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주요 혐의인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한 차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특검의 소환에 응하고 있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을 마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는 즉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봤던 경호는 일체 중단되며 당장 목요일에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도 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검사 출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구속 가능성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범죄 사실이 국무위원들의 계엄에 관한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그 직권남용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또 폐기하는 이것은 헌법상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한 국기문란 범죄입니다. 그 외에도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고 한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비하폰 삭제라든가 이런 범죄들은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아가서 그 구속영장 그 범죄 사실 외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김성훈이라든가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을 회유한 이런 부분 정황이 담아져 있습니다. 영장을 발부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그런 증인들의 진술 회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판단 기준이 되어서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결국 범죄의 중대성과 증인들의 진술 회유 등을 이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김건희 특검 수사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부부가 동시에 구속될 가능성도 높게 봤습니다. 이 범죄들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부 구속 수사는 검찰에서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들은 국기문란, 중대한 국헌문란의 범죄들이기 때문에 중대해서 당연히 구속 사유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한 온 가족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구속 수사가 마땅히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에 대해선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불법 전투 개시죄는 적용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군 형법상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여기엔 형량이 사형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형법상에서도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 그 다음에 불법 진퇴에 관한 죄가 있거든요. 이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군형법상에 그냥 한 줄로 돼 있습니다.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전투를 개시할 때에는 처벌한다. 이게 사형이다.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있는데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만 있습니다. 실제로 군형법 18조는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